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수학이 만만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수학이 만만해지고 즐거워지고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수학은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 결국 그렇게 기본 원리 개념,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위주로 차곡차곡 풀어서 선행을 나아가다 보면 선행의 기본으로 현행 심화 또는 복습 심화가 잡히게 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장점을 찾으려면 정말 한 개도 찾기 힘들었던 그러한 심화 문제풀이가 아니면 심화 파고들기가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개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처참하게 망가뜨린다. 무슨 말이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웃음이 나와도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이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심화 문제를 풀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직 그 정도의 수학 실력이 익지 못한, 한마디로 설익은 친구들이 심화를 도전하면 그냥 백전백패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강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번에 다시 해봐. 2단원 나가는데 2단원 또 쫙 기본 응용하고 야, 너 심화해야 돼. 이거 심화 안 하면 다음 단원 못 나가. 이러면서 심화를 계속 강요하면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다가 아예 수학에 등을 돌리게 되죠. 한마디로 수포자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때려친 아이가 더 이상 뭘 하죠? 그 아이한테, 수학을 때려친 아이한테 심화 문제를 풀리면 수학이 늘어요? 이미 수학을 때려 맞추는데?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수학이 늘죠? 생각하고 싶어져야 수학이 늘죠. 근데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친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친구야.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은 심화 문제풀이 또는 심화 파고들기다. 두 번째는 제가 심화의 단점 중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심화는 끝이 없다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어떤 수학 단원의 심화 문제, 끝이 있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 그리고 기본서, 개념서, 그리고 심화 문제집들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출판사끼리 누가 더 어렵고 복잡하게 꼬아서 낼까를 정말 미친 듯이 경쟁합니다. 해가 지나면, 그리고 달이 바뀌면 계속 나와요. 새로운 심화 문제집 또는 새로운 심화서들이. 끝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면 심화를 한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심화 문제집을 풀었다고 칩시다. 경시 문제까지 들이대면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화 사고력, 사고력 경시, 경시 사고력, 심화 경시 파고들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난 시간을 수학에 쏟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사교육 기관에 아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이런 잘못된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짚어드리고 그런 이유로 말리는 것입니다. 심화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심한지 파면 팔수록, 그리고 왜 이렇게 심화서는 많이 나오는지, 물론 심화서를 많이 내면 낼수록 좋겠죠. 출판사는 책이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심화 문제는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화 문제는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짚어내지 못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심화 문제풀이 또는 심화 파고들기가 나쁜 세 번째 이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심화 문제집을 손에 대는 순간 또는 심화 파고들기를 하는 순간 또는 심화 문제에 달려드는 순간 나쁜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전문가가 아닌 보통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은 나쁜 문제? 그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원래 수학 문제는 닥치는 대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수학 문제에 나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문제는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살짝만 언급드렸고 오늘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 문제에 100문제의 심화 문제가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문제의 심화 문제 중에 약 40문제에서 50문제, 대략 제가 분석해 보니까 반 정도, 한 half, 그러니까 반 정도는 선행 개념을 억지로 땡겨와서 만든 심화 문제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화는 만들어야 되겠고 애들은 틀리게 하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 어렵게 보여야 되는데 도저히 머리를 써도 이 심화 문제가 잘 안 만들어지니 선행 개념을 살짝 땡겨오는 겁니다. 은근슬쩍. 사실은 굉장히 치졸한 거죠. 선행 개념을 땡겨와서 현행 심화랍시고 만들어 놓은 문제. 그런 문제가 태반입니다.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 놓고 자 그렇게 선행 개념을 땡겨와서 억지로 만든 심화를 풀리면서 자칭 수학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냐면 너 절대로 선행 개념으로 이거 풀지 마. 그리고 선행 개념으로 안 풀어야 네 수학 실력이 늘어.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얕은 현행의 개념만 가지고 현행의 생각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아이를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면 아이가 실력이 는대요. 사고력이 는대요. 저는 이 주장도 너무 위험한 정말 DOG,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행을 교묘하게 땡겨놓고 선행을 버무려서 만든 현행 심화라는 주장의 문제를 우리가 선행 개념을 안 땡기고 푼다? 대부분의 애들은 못합니다. 낑낑 매다가 결국 못해요. 그리고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수학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긍정적 감정이 북돋아질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하겠죠. 확 때려치고 싶겠죠, 수학을. 근데 옆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위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야, 수학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선행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지 말고 현행의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네가 사고력을 총동원해서 풀어. 아니,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풀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풀었다고 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 아이는 이미 천재인 겁니다. 그 아이는 이미 수학 영재인 거예요. 그런 아이 한두 명이 있다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망발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 수학을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수학을 잘하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풀면서 재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와야죠.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면 그런 선행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몰래 교묘히 편집해서 버무린 현행이란 탈을 쓴 그러한 선행 개념 문제는 선행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행 개념을 안 쓰고 푸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선행 개념으로라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수학 문제는 풀려야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렇게 풀면서 계속 새록새록 자신감이 쌓여야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수학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버텨서 수학 완성의 길로, 그리고 수학 1등급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들한테. 왜 자꾸 일어나지 않을, 아니면 꿈에서나 가능한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현실을 호도하는지, 저는 그걸 정말 도통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깊은 마음속에 그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제가 무슨 뜻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지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봐도 좀 때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열변을 토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정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길로 가면 수포자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 이 길로 가면 수학의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처참하게 수학한테 깔리게 되는 게 그런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려야죠. 그리고 그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리고 그런 진정성 아니면 그런 충심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제가 본의 아니게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열변을 아니면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김필립 원장님이 뭔가 굉장히 전달을 아주 정말 잘 그리고 아주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심화 문제의 단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 3번째 포인트, 이 포인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중에 심화 문제를 파고들고 심화 문제 풀기를 강요하다 보면 이 아이가 문제 같지 않은 정말 쓰레기 같은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날 확률이 커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아이들을 틀리게 만들어야 하는 게 심화 문제죠. 그리고 아이들이 금방 못 풀게 하는 게 심화 문제죠. 그리고 아이들이 버거워하게 만드는 게 심화 문제잖아요. 심화 문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 진짜 좋은 심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심화 문제는 정말 심화급의 로직, 생각의 흐름, 그리고 사고력을 동원해서 멋진 프로세싱으로 답에 이르게 하는 것. 근데 그 과정 속에 지저분한 계산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왜냐하면 심화 사고력은 계산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치졸한 계산 문제로 틀리게 하거나 이런 건 심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심화 문제 안엔 그런 치졸하고 치사한 문제들이 차고 넘쳐요. 그 심화 문제 100개 중에 일단 40, 50개는 선행의 개념을 땡겨서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를 선행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현행의 개념만으로 풀게 또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분들은 필경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교실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교실에서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난다면 그 아이는 이미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낑낑매고 현행 개념을 풀어서 수학 실력이 는 게 아니라 그 선행 개념을 땡겨온 문제를 현행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이미 슈퍼맨인 거죠. 그런 아이 한두 명이 있다고 나머지 아이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망발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행 100문제 중에 그 40, 50개의 선행 개념을 땡겨와서 만든 그 문제들도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쓰레기는 뭐냐? 엄청 지저분한
말장난. 한마디로 언어를 가지고 베베 꼬아놓은 거.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연산까지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말 치졸함의 극치. 자, 이런 문제들이 심화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략 퍼센트를 본다면 아주 지저분한 소수점 계산 또는 통분 잘 안 되는 분수, 그리고 분수와 소수를 막 짬뽕해 놓고 그리고 숫자를 아주 지저분하게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이건 뭐 정말 치졸한 거죠. 예, 치사한 그런 문제 대략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10문제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장을 베베 꼬아놓은 문제 한 15%, 20%라면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진짜 멋진, 그러니까 어렵지만 멋진, 그리고 풀고 나서도 보람이 있는, 야, 이건 진짜 멋지다. 이건 내가 지금 풀기 너무 힘들었는데 풀고 나서 나한테 수학적 통찰력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낸 거에 대한 엄청난 희열,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심화 문제는 제가 심화서를 다 분석했는데 대략 30% 정도입니다. 아니, 30% 문제를, 그 좋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머지 70%를 풀어야 됩니까? 그 70% 문제를 풀면서 수학 실력이 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 일일이 감당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심화 문제 풀이는 단점은 99, 장점은 1이 되는 가장 한심한 수학 공부법인 것입니다. 저는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학 공부법이 아니죠. 정말 미련 수학법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죠. 우리가 선행을 나갈 때 그게 빠른 선행이든 천천히 나가는 선행이든 아니면 한 학기 선행이든 아니면 두 학기 선행이든 아니면 뭐 2년 정도의 선행이든 간에 선행이 얼만큼 많이 나가는지 중요하지 않고 선행을 나가는 그 어떤 스텝에서도 우리가 기본이나 응용 정도까지만 푼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쁜 쓰레기 같은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작아지겠습니까? 이미 제 영상을 그동안 쭉 정주행 하신 분들은 아마 답을 바로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답을 바로 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 한 학기 선행이든 아니면 1년 선행이든 어떤 텀에 선행을 하던 간에 그 선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기본 문제와 기본 응용 정도의 문제만 풀고 선행을 쭉쭉쭉 치고 나간다면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치사한, 치졸하고 선행을 땡겨오고 문제를 베베 꼬아놓고 그리고 꼬아놓는 것 중에서 멋있게 꼬아놓는 거 아니에요. 정말 쓸데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꼬아놓는 문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지저분한 연산 심화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 원리는 아는데 연산이 더러워서 틀리는 그러한 심화 문제들을 우리는 기본이나 응용 문제 정도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문제나 응용 문제는 대개 어떤 참고서 또는 어떤 문제집도 그렇게 베베 꼬아놓은,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선행을 땡겨놓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지저분한 연산을 넣어놓은 문제들은 없을 테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 문제를 풀리는 이유는 얘가 이 단원의 기본 원리를 아나? 이걸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거의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또는 문제집의 기본 문제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난이도도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기본 또는 기본 응용만 쭉쭉 치고 나갈 때는 나쁜 문제를 또는 쓰레기 문제를 아니면 치졸한 문제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학이 즐겁고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빠른 선행을 나가든 아니면 가까운 선행을 나가든 아니면 긴 선행을 나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현행이든 선행이든 진도를 나아가는 동안 기본 또는 기본 응용 정도로 수학을 계속 차곡차곡 밟아 나간다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풀면 오히려 실력이 줄어드는, 왜 그러냐면 자신감을 확 뺏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문제들을 피해갈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수학이 즐거워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수학이 만만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수학이 만만해지고 즐거워지고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수학은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 결국 그렇게 기본 원리 개념,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위주로 차곡차곡 풀어서 선행을 나아가다 보면 선행의 기본으로 현행 심화 또는 복습 심화가 잡히게 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행 심화는 아니면 복습 심화로 심화 문제를 잡겠다는 생각, 너무 스투피드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 친구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수학 영재거나 수학 천재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절대 그런 방향, 그런 각도로는 수학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냐? 너무 중요하니까. 현행 심화, 내가 심화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기본 또는 기본 응용으로 선행을 쭉쭉 치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쭉쭉 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행 심화가 잡히게 됩니다. 나는 현행 심화를 굳이 풀지 않았는데도 기본 원리와 개념을 잘 파악해서 탄탄하게 다져나가다 보니 수학 문제를 계속 풀게 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건 다 사고예요. 아니 어떤 수학 문제가 문해로 풉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수학 문제가 풀립니까? 단순한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기본 문제든 응용 문제든 생각해야 수학 문제가 풀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사고력이 늘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루게 되니 응용력이 늘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여서 선행, 기본, 응용을 계속 탄탄하게 밟아 나가다 보면 심화가 당연히 그리고 탄탄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오늘 얘기에 가장 중요한 모든 엑기스를 모아는 핵심, 초등 심화는 중등 기본으로 잡고 중등 심화는 고등 기본으로 잡아라. 그럼 결국 진짜 심화는 고등 심화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초등 심화 필요 없습니다. 중등 기본으로 초등 심화 잡을 수 있습니다. 잡힙니다. 그리고 중등 심화 필요 없습니다. 중등 심화는 고등 기본으로 잡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든 정규 교과 수학 과정 중에 12년 수학 과정 중에 초등 심화 필요 없죠. 중등 심화 필요 없죠. 그렇다면 고등 심화밖에 없고 고등 심화가 수능의 킬러 문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 과정에서는 심화 문제를 해야죠. 그것도 처음부터 심화 문제를 하면 안 됩니다. 기본과 응용이 탄탄하게 됐을 때 맨 마지막에 헤비급 선수를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내 내공을 키워서 내 근육을 키워서 내 사고력이라는 뇌의 근육을 키워서 그리고 내 수학 역량을 북돋아서 엄청난 자신감이 충만할 때 심화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화를 때려잡는 순간 수학 1등급, 수학 만점은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고 성적표에 만점, 그리고 1등급, 표준점수 최고점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드린 이 포인트는 절대
절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명심하시고 아이의 수학 교육의 전략과 방향을 그 포인트에 맞춘다면, 아니면 그 포인트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면 절대 수포자의 길로 빠질 수 없고 반드시 수학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감히 제가 예언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